등기의 등기제도가 3으로 보겠습니다. 등기제도 3. 그래서 이제 등기의 종류를 먼저 보면요. 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잖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슨 등기를 한다? 제일 먼저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랬죠? 1번 보존 등기를 하죠. 1번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라고요. 2번은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죠. 이전 등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등기부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등기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수지번호 1번 해가지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해가지고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이죠. 등기 원인은요 매매. 그 다음에 여기 등기 명의인 표시라죠. 여기서 등기 명의인 표시를 여기다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을이다. 그러면요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써져 있죠. 등기부는요. 그런데 일단 이거 보존 등기고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기는 또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가등기하고요. 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 본등기를 단말로요. 종국등기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본등기, 가등기로 구별을 하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비등기다. 이란 말이죠. 예비등기. 그래서 예비등기, 우리가 가처분 등기 있죠? 똑같이 그것은 다 예비등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자면, 좀 이따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주등기하고요. 주등기하고 또 뭐냐? 부기등기 또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이제 크게 보는 것은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이하를 권리변동의 등기라고 그래요. 권리변동. 그 다음에 또 뭐냐? 여기가 주등기가 있고 또 무슨 등기가 있다? 부기등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주등기는 뭐냐면 갑구등 을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갑구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 1번 이렇게 1번 갑, 2번 을 이렇게 3번 이렇게 독립번호로 쓰는 것을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요 이제 우리가 언제나 주등기로 써야 되는 것이 있어. 언제나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멸실등기요. 멸실등기하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요. 그 다음에 저기요,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뭐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것은 어지간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나 말소 등기나 멸시 등기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한다? 이것은 주등기로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을구를 한번 볼까요? 을구요. 을구를 보면 여기서 을구 이렇게요. 을구도 이렇게 1번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요. 2번 전세권이죠? 이렇게요. 전세권 이렇게 있다. 그런데요. 이 1번의 저당권에 보면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에 우리가 뭐냐? 여기서 1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다 뭐죠? 저당권, 피담보 채권에다가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권리질권이라고 그래요. 권리질권이요. 질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이렇게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는 부등기, 부등기는 뭐냐면 1번, 2번, 3번 이것을 이 앞에 있는 등기 있죠?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요. 1번은 주등기. 주등기요. 여기 보면 여기 옆에 그어놨죠? 다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1. 이것은 뭐냐? 부기등기라고 해요. 부기등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봐봐요. 2번 다음에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2번 다음에 됐으면 이것을 몇 번이라고 해야 돼요? 3번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3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에 있는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한 거란 말이죠. 내가 3번이 되면 너무 순서가 늦잖아요. 그러면 1번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여기는 2번 밑에 있어도 이것은 1번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면 그 책 종이 있잖아요. 책에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포스트잇 써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책에다가요 포스트잇 중요한 거 여기 딱 붙이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10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01페이지예요? 100페이지에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부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1번 등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강의할 때는요 급하니까요 1-1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고 다시 1 의의 1은 부기등기. 그러니까요 이것은 항상 부기등기는 자기 번호로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무슨 등기다? 주등기의 순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록 2번 다음에 있어도 이건 몇 번이다? 부기등기는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권리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하고 환매 특약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거, 표시 변경 등기요. 이런 경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하도록 돼 있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갑이 보존 등기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을이 나중에 뭐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소지라든가요. 또는 주민등록부 주소 이런 거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변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개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을 해야 돼. 이 사람 원래 2번인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5번이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 이것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몇 번 등기다? 2번 등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주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것이 항상 주등기. 그 다음에 여기요, 말소 멸시. 우리는 보면 그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등기를 할 때, 표시 등기를 할 때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 언제나 주등기. 우리가 갑구, 을구가 있고 표제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표제부는 무슨 등기죠? 사실의 등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다른 것에 부기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표제부 등기라든가 멸실 등기라든가 말소 등기라든가 보존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나와.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야 되는 것. 우리 민법에는 안 나오지만 등기법에 나온단 말이죠. 언제나 부기 등기로만 하는 것.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등기 권리자,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 기재됐거나 또는 이름이 개명됐거나 이 사람이 또 이사가 뭐죠? 번지수가 그 땅 번지수가 어떤 이유로 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잖아요. 원래는 여기 호평동이었는데 나중에요. 호평동과 평내동 합해가지고 평호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되잖아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지도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때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 부기 등기, 환매 특이하게 등기라든가 권리실권.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암기를 꼭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까지 공부한 사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여러분 다 2차까지 지금부터 하면 다 2차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등기, 부등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등기 하냐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배웠죠? 등기법에서.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변경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가 있고요.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요.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여기는 어디 가죠? 변경은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고요. 경정은 원시적 사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갑인데요. 처음부터 이름이 갑인데 겁으로 잘못되어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박기인인데 박기안으로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처음에 등기할 때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한다? 그것을 원시적이라고 그래. 나중에 뭔가 바뀌잖아. 나중에 건물이요, 1층인데요. 1층 100평인데 60평을 다시 중축을 했단 말이죠. 그럼 건물이 어때요? 나중에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죠? 후발적으로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부 이 말이에요. 일부가. 여기도요,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됐을 때, 변경하고 일부가 잘못됐을 때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여기 말소는요, 말소하고 멸실은 조심해야 돼. 말소는 뭐냐? 실체관계. 우리 여러분이 계속 지금 실체관계라고 얘기하죠. 실체관계 어디요?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를 해. 여러분 멸실은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전부가 철거됐을 때 멸실이에요. 부동산 전부. 만약에 여기서요, 만약 실체관계 일부가 잘못되면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해. 여기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멸실된 일부가 그럼 무슨 등기 한다? 그럼 변경 등기를 해. 일부는 변경 등기 이렇게. 나중에 잘못됐잖아. 나중에 후발적이니까 변경 등기. 처음부터 일부가 뭐가 잘못됐으면 경정 등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이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의 차이는 뭐냐면 말소 등기는요, 등기사항만 없애버리고 이것은요, 등기부를 폐쇄를 한다 안 한다? 폐쇄를 하지 않는데 멸실 등기는요, 등기부를 뭘 한다? 폐쇄해요. 등기부를 없앤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요, 부동산 1등기란 말이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등기부 있죠? 이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등기부도 없어져야죠.
그걸 폐쇄한다고 그래요. 폐쇄는 하지만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요. 등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요, 폐쇄 등기부까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등기하죠. 등기하죠. 그럼 폐쇄 등기부도 등기를 해줘요. 알겠죠? 말소, 봐봐. 말소 회복이라고 돼 있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은요, 전부나 일부가 가장 중요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적법 아니에요. 잘못 말소가 됐다면 전부나 일부가 그것을 뭐 한다? 회복시키는 것. 회복. 이것을 뭐 한다? 말소 회복이라고 그래.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알겠죠? 학문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경이라는 것은 후발적으로 뭔가 후발적으로 먼저 처음에는 100평으로 등기를 했어요. 잘. 나중에요 20평이 더 60평이 더 중축을 했단 말이죠. 후발적으로 잘못했죠. 후발적으로 바뀌었죠. 그럼 변경 등기를 해. 변경은요 처음부터 뭐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드물겠죠. 면적은 만약에 1000평인데 100평으로 등기가 잘못돼 있어.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돼 있죠. 그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는 뭐냐면 실체관계 전부가 아닌 게 뭐죠? 없어진 경우죠. 예를 들었어요. 봐봐요.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집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1억 원을 전부 다 갚았어. 전부 다 돈 갚았어. 그러면 실체한 게 전부가 지금 소멸됐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를 해요?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한테요 7천만 원 갚았어. 7천만 원만. 아직 얼마 남았죠? 3천이 남았죠. 그럼 전부 갚은 게 아니죠. 그때는 말소 등기를 못해요. 무슨 등기 한다? 일부일 때는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 실무상에서는 여러분 실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중개업자들이 감액 등기한다. 1억이니까 7천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다? 3천만 원 남았죠? 그래서 감액 등기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멸실은요, 멸실은 전부. 항상 키워드야. 멸실은 전부예요. 여기 실체관계의 전부가 여러분 부동산이 건물이요. 여기요 3층짜리 건물이 3층이 전부 다 박살났어. 철거했어. 그럼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 3층짜리 건물인데요 3층만 박살나고 없어. 3층만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처음에는 3층인데 이 3층이 불타버리고 1층, 2층만 남았죠. 나중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후발적이라고 그래. 후발적으로 변경이 됐죠. 지금 3층짜리가 2층으로 변경됐죠. 그래서 그것은 일부니까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이죠. 말소 회복. 잘못 말소된 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 안 갚았어요? 돈 갚지도 않았는데 등기가요.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이 사람이요 7천만 원밖에 안 갚았는데요 9천만 원이 뭐 가풍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2천만 원 다시 살려야 되겠죠. 일부 말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아주 중요해.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해. 누구한테 한다고?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아시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것을 여러분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옛날에는 멸실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멸실 회복. 그럼 중요한 거죠. 이런 멸실 등기는 뭐죠? 멸실 등기는 뭐예요? 뭐가 멸실됐다고? 뭐가? 부동산 일부가 전부가 박살났을 때 멸실 등기를 해. 그런데 봐봐. 그럼 멸실 회복 등기는 뭐예요? 그럼 멸실 회복 등기는 지금은 이건 뭐 의미가 없어. 멸실 회복 등기란 말은 용어는 지금 상략됐어. 없어졌어. 그럼 멸실 회복 등기는 뭐예요? 멸실된 거 다시 신축하면 이거 무슨 등기래요? 멸실되면 멸실 등기 하죠? 그럼 멸실되고 다시 거기다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해서 그럼 무슨 등기예요? 무슨 등기예요?
이때는 처음 건물에 신축하면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걸 멸실회복하면 큰일 나. 말이 전혀 달라. 멸실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소. 옛날에는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를 보관했단 말이죠. 등기부로 보관했어. 그럼 이때 등기부는 어떤 등기부였죠?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였단 말이에요. 종이. 그런데 등기소가 불타버렸어. 화재로 불타버리고 수재로 뭐죠? 수몰됐어. 그러니까 완전히요 물속에 그냥 잠겼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이 등기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잉크 같은 거 다 젖어가지고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등기부가 멸실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것을 멸실회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봤을 때는요 멸실 그러면 건물인데 건물. 멸실회복 그러면 건물 없애고 다시 지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멸실회복은 종이 등기부. 이 종이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불타버리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죠?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등기부 만들어야죠. 불타고 없으면. 그런데 생각을 해봐. 등기관이 머릿속에 생각이, 기억력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멸실회복은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 같은데 등기부 보관하는 데가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종종은 하지만 아주 드물게도 가끔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제방시설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파주, 연천 이쪽에 항성 홍수담 거기를 어때? 다 잠겼잖아요. 그러면 거기 등기소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멸실회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즘 우리의 멸실회복이라는 말이 없어졌느냐? 지금은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종이 등기 아니고 무슨 등기보다 전산 등기니까 종이 등기가 아니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잠길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란 말은 용어는 없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멸실 등기하고 멸실회복 등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그것을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요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등기의 종류에 관한 것을 지금 다 얘기했고, 자 이제 다 지금 얘기했죠? 저기 보면은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권리 변동의 등기 중에서 이전 등기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하고 본등기, 종국 등기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가등기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이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찜한다고 하죠. 찜. 나 너 찜했어. 우리 사람들도 보면, 남녀관계에서도 보면 뭐라 하죠? 나 저 여자 찜했어. 너 아무도 손대지 마. 죄송해요. 아무도 관심 갖지 마.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우리 친구들끼리 보면 하잖아요. 근데 이 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침 발라놨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보면 그 동물의 왕국 잘 봐.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중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언제를 제일 싫어하는지 알았어요? 뭐를? 비 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자나 호랑이는 비 맞는 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요 오줌을 싸면서 영역을 다 표시해놨단 말이죠. 영역을 표시해놨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데 다시 계속 오줌 싸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표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비 오는 거 제일 싫어해. 그럼 뭐죠? 여기 내 거니까 오지마 이 말이잖아요. 그걸 찜한다고 그래. 알죠? 그걸 뭐란다? 거짓가짜. 등기는 등기인데 거짓말로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 말이죠. 그걸 종국 등기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요 아까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단 말이죠. 상담 왔는데 여기 아파트가 4억이 조금 못 미쳤대요. 4억이요. 그런데 그냥 1년 사이에 6억 5천원으로 올랐대요. 아파트가요. 지금 여기가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그래가지고 6억 4천의 아파트를 내놔가지고 누가 사기로 했는데 지금 임차인 때문에 문제.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얘기한대요. 임차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파는 거. 응? 그럼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얼마 해주는데요? 월세 3번만 해주면 3배. 그러니까 월세가 그 사람이요 1억에 95만 원이더라고요. 월세가요. 그럼 90만 원에 100만 원 잡고 3배니까 얼마요? 300만 원 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너 나가라고 하고 내가 살 테니 너 나가 해놓고 내가 단순한테 월세 주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월세 3배 3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중개업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주시면 나갈 것 같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가 이미 저쪽하고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 왜 이렇게
이렇게 자기 거 아니라고 오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0만 원 어떻게 주냐, 1,000을. 차라리 내가 산다고 1년 비워놓겠다는 거죠, 그분은. 1년 비워놓으면 월세가 얼마요? 1,000이잖아요. 950이니까. 그냥 내가 월세 1년 동안 비워놓겠다. 그리고 난 그냥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내가 1,000원 못 주고 700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쪽에서요, 대답이 없대요. 대답이 없으니까 나한테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면 되죠. 대답 없으면. 요즘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물건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말이 가끔 나오긴 나오죠. 3,000원 달라 이랬단 말. 근데 거기는 가능한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25억인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줘도 내가 팔 때 좀 더 비싸게 파고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5억인데 2,000만 원 줘버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안 나간다고 버텼더니 받았다 이 말하고 남항주에서 1,000만 원 받았다고 말하고 전혀 다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거기서 그쪽으로 하면 5배 정도 차이 나니까 5,000만 원 준다는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금 버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자는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700이니까 대답은 안 했나 봐요. 그럼 뭐라 그랬다? 그럼 나가라고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나가라고 해라, 내가 산다고. 근데 우리 중개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냐면 자기가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때 임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안 사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면은 기존 월세 3배를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산다고 했고 살다가 한 달 만에 팔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없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얼마나 하면 돼요? 3배면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00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700 준다고 하면 나가야죠. 그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앙탈을 부려야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이 거리가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든가 이걸 한번 팔아보려고. 알겠죠? 이 사람은 생각은 뭐냐? 아파트값 많이 올랐으니까 1,000만 원 줘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너가 생각할 거 아니죠.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하고 700이면 300이면은 자기네 자녀들하고 300 가지고 외식을 하면은 100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가 생각할 거 아니죠. 그건 내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자들이 이게요, 어떻게 해서 땄는지 우리 학원에서 안 따니까 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집이라고 해봐. 이거 상하게해서 6억으로 올랐다 해봐. 이것은 지가 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처음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의 가치로 따지면 이거 오른 거 안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내가 대출 이자 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고생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다른 서울하고 비교하면 원금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른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냥 나가러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 증명 어떻게 쓰냐? 써주면 되죠. 오시라고 그랬죠. 지금 오지 말고, 좀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요. 아버지 길도 못 가먹고 이렇게 정신없으니까 1월 달에 오든지 오라고 그랬죠. 왜요? 몇 개월 전까지 하면 되죠? 2개월 전까지. 그래서 5월 달에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죠. 편할 때요. 왜? 2개월 전까지 하면 되고, 저쪽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죠? 연락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간수장 전화번호 가르쳐줬죠. 거기 가봐라.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튼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잔금 처리하고, 여기까지 기간이 너무나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죠.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짜리 잔금 날짜가.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잔금은요 12월 30일 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토지 같은 경우는. 왜요? 농사도 짓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길어요, 이게. 그런데 이 중간에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줬는데 땅 팔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지금 이렇게요. 1번 지금 이렇게 가비로 돼 있잖아요. 자, 2번요. 누구죠? 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을이 지금 뭐다?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것을요, 병한테 팔라고 그래. 그런데 3번요. 병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병이요, 을의 것을 샀는데
지금 계약금 주고 지금 잔금 따를 때까지 너무 먼 거예요. 지금 계약금은 10억짜리니까 계약금 1억 주고요. 1차 중도금 2억 주고 2차 중도금 2억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5억이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병 여기다가 가등기를 딱 침을 발라. 침을. 이때의 등기를 가짜로 했다 이 말이죠. 등기를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요? 여기 3번. 3번 여기 등기다가. 3번. 왜요? 이 번호를 무슨 번호로 한다? 순위 번호라고 그래. 순위 번호. 자, 봐봐. 그러면 순위 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4번이 좋아요? 1번이 제일 낫죠? 3번보다는 몇 번이 더 나아요? 4번보다는 3번이 더 낫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가만히 있고, 이 3번을 침을 딱 발라놔. 침 안 발라놓으면, 이놈이 어떤 일로 해서 여기다 누구한테 팔아버리면 나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나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 침을 발라놓는다, 이 말이죠. 그걸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은 진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럼 소유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 되려면 이 사람이요, 이 병은 여기다가요, 진짜 등기를 해야 돼. 번등기라고 그래. 종국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3월 1일이고요, 번등기는 10월 1일이면 10월 1일 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10월 1일 날 이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야. 물권 변동 이렇게. 10월 1일 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3월 1일 날 등기가 가등기를 딱 침을 발라놨는데 이 사람이요, 이 을이요, 이것을요, 4번 정한테요. 5월 1일 날 팔아버려. 5월 1일 날 정한테. 5월 1일 날 팔면 어떡한다? 이 정이요, 일단 소유자가 돼요. 일단 소유자가 돼요. 이 사람이요, 월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래. 알겠죠? 이 사람이 그냥 소유자, 가등기가 있어도. 그런데요, 나중에요, 이 사람이 병이 여기다가 진짜 등기를 하잖아요. 10월 1일 등기했죠? 그럼 등기하게 되면 항상 누가 소유자냐 하는 것은 이 번호, 순위 번호, 이 번호를요. 이 사람은 지금 언제 등기했죠? 10월 1일 날 등기했죠. 10월 1일 날 등기했어도 순위는 소급해. 순위는요, 가등기할 때 순위를 보는 거예요. 가등기할 때 순서가 몇 번이었죠? 3번이었죠. 이 사람 몇 번이죠? 4번이죠. 누가 더 빨라요? 3번이 더 빠르죠. 비록 이 사람이 등기는 빨리 했어, 늦게 했어? 늦게. 진짜 등기는 늦게 했죠, 이놈보다? 그래도 이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야, 늦게 했어도. 그럼 이 사람은 10월 1일 날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왜냐? 우리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고 1권주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지금요,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죠? 2명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자가 2명이죠? 그럼 순서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순서를 가지고. 누구의 순위가 더 빠르냐? 여러분, 누구의 순위가 더 빨라요? 여기 병의 순위가 더 빠르죠? 몇 번이니까? 3번. 여기는 몇 번? 4번. 그러니까 나중에 순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침발라 놓는 걸 뭐라 한다?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로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종국. 끝장내 때문에 종국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종국등기, 본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순위를 뭐 하기 위한 거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순위 보존이다. 이렇게.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진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 기억나나요?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 기억나죠? 다 이거 써먹어. 그러니까 본등기를 할 때 소유자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등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5월 1일 날 했어도 가등기한 날짜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빨라요? 가등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기를 10월 1일 날 말소를 해.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 직권으로. 그렇죠? 이 을 앞으로 본등기가 딱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사면 안 돼. 그런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 가등기는 뭐냐면, 가등기죠?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본등기 청구권.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뭐다? 형성권인데 지금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그냥 뭐다?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뭐에? 소멸시효. 청구권은 보통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10년 안에 번등기를 해야 돼. 10년 안에 번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저 가등기는 말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혹시나 누가 여기 압류 들어올까 무서워가지고 가등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압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딱 친 사람들이 있어. 가등기를 딱 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놓고 까먹죠. 왜요? 진짜로 가등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이 지난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사고 나서 그 가등기 뭐 해달라고 하면 돼? 말소해달라고 하면. 왜요? 이 가등기는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니까 진짜 가등기든 가짜 가등기든 10년이 지나면 번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에 뭐 해달라고 하면 된다? 말소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등기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러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등기에서는 뭘 하나 보면 되냐면 이게 지금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번등기 하기 전까지는 가등기가 돼 있어도 봐봐. 의리요 이것을요 병한테 정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눈 있죠? 눈 있어? 그럼 봐. 그림 공부하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정에게 처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은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정은 등기를 받지 못한다. OX, X 등기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은 가등기가 있다 해서 을한테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등기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아니요. 이 사람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번등기 하지. 번등기 한다고 그랬죠? 번등기 해야 되죠? 그럼 번등기를 을한테 번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정한테 번등기 해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번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 생각을.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정의 을이에요? 여러분요, 누구한테 번등기 해야 되냐?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요, 뭐를 알아야 되냐? 순위 번호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순이란 말이 뭐죠? 순서가 1번에서 몇 번으로? 2번으로. 2번 다음에 몇 번? 3번. 3번 다음은? 4번이지 몇 번이에요. 그럼 어려운 말인데. 자, 봐. 8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9번이지 몇 번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이 지금 가등기가 3번이죠? 3번은 몇 번 다음에 3번이죠? 2번 다음에 3번이 돼야 되잖아요. 이 가등기는 거짓말 등기가 등기가 아니다. 아니니까 진짜 등기 해야 되죠? 진짜 등기를 해야 3번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은 몇 번 다음에 3번이다? 2번 다음에 3번이죠? 그러니까 번등기 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을한테 번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3번이 4번 다음에 3번 아니잖아요. 몇 번 다음에 3번이요? 2번 다음에 3번이니까 2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7번에 가등기 있어. 7번 가등기. 그럼 몇 번한테 번등기 해달라고 해야 돼? 6번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9번한테, 8번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 몇 번? 6번한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어려워요? 순이잖아. 순서. 순서는 어때요? 6번 다음에 7번 아니에요. 아까 어려운 문제 한번 냈잖아요. 8번 다음에 9번이라고. 알겠죠? 여기는 지금요, 2번 다음에 몇 번이요? 3번이죠. 3번이 가등기니까.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니까 진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3번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은 몇 번 다음에 3번이다? 2번 다음에 3번이니까 2번한테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가등기다. 금방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요. 이걸 가등기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요, 지금 기초 강의할 때 등기를 강의하는 학원은 없죠. 그다 관계없이 어차피 이것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요, 1월달, 2월달 가서 아나, 지금 아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강의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 알겠죠?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내일 공시법 등기죠? 공시법을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듣는 풍월이 있으니까 듣는 것이요 매끄러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뭘 보느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란 봐, 이제 구별된 거 다 했죠, 이제?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럼 을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하죠?
그럼 등기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을이 그걸 또 다시 또 병하고 또 병한테 또 팔죠.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1억 원에 사가지고요. 1억 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1억 천에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1,000만 원 이익이 있어 없어? 없죠? 등기 비용 빼고, 취득할 때 취득세 빼고, 1,000만 원에 대한 또 양도세 빼고, 남는 게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얼마가 남아? 1,000만 원 남잖아요. 이 1,000만 원을 이익을 갖기 위해서. 알겠죠?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됐어? 생략되어 있다. 이거 얘기했는데 민법 총칙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고 유효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러면요 눈은 있잖아요. 눈동자를 뭔가 좀 아는 듯한 그런 눈동자 그런 거 잘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뭔지 모르는 걸 하지 말고 강행 규정이 있잖아요. 강행 법규가 있으면 강행 법규는 효력 규정하고요. 무슨 규정이 있죠?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효력 규정은 또 뭐다? 효력 규정은 강행 법규는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공법적으로는 처벌받죠. 당연히. 그런데 무효가 되고요. 사법적으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처벌받죠. 공법적으로는요. 사법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이 유효가 된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요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죠?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요? 공법은 누구하고?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탈세, 탈루가 일어나니까. 만약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처벌받죠. 아니, 법을 위반했는데 처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죠? 여러분은 10만 원, 하고는 3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10만 원의 벌금을 과태료 물죠? 하고는 300만 원 과태료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원뿐 아니고 나중에 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마스크 안 쓴 거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10만 원, 카페 주인은 얼마? 300만 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당연히 받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도 10만 원 과태료 낼 때 내다도 시킨 커피는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 그거 단속 규정 아니야, 단속 규정. 커피는 마시고. 얘기하죠. 단속 규정이니까요. 커피는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그래, 봐봐. 이게 이제 유효한, 이게 바로 중간생략 등기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원래 등기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1번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이게 이제 절차를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갈 필요가 뭐 있어? 일단 누가 앞으로만 등기 쓰면 돼? 아까 우리 등기를 말한 등기를 말한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만 돼? 병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현재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거 여기요 1번 갑에서 2번 누구요? 평으로 등기 오면 되죠. 아무튼 어디로 가든지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어디 가면 돼? 서울. 그러니까 이게 병으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왔죠? 등기 절차를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죠? 그러든지 말든지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권리 상태를 뭐라 한다? 실체관계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권리를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현재의 권리 상태에 맞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알겠죠? 세상에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없으니까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보면요. 자, 민법 총칙에서요. 전략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요. 여러분 뭐 하라니까요? 내가 그냥 칠판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 권리와 의무 관계, 이것을 줄여서 무슨 관계? 권리 관계. 권리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 그러니까 결국 권리는 뭐라고 한다?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권리 상태에 부합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등기는 어떠한 절차를 밟든지 간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만 등기가 있으면 되지. 뭘 그리 따져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야, 걔 서울 어떻게 갔대? 야, 너 그거 왜 따져? 아, 걔 서울 갔다잖아. 그걸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권리 상태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절차를 거쳐가서 가는 이 등기를 실체 관계에 부합이라는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비록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조금요 막 좀 답답하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말들은 3월달 정도 되면요 자꾸 하면은 기분 나빠요. 아주 좀 무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등기에서는 이런 말이 너무나 이건 뭐 등기를 하고 하는 것을 배우면 무조건 여기 있는 용어들은 한 번씩은 다 나오니까요. 알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죠? 중간생략 등기고 만약에 이미 등기되어 있다. 이미 등기. 그럼 이미 등기돼서 뭐라고 했어 아까? 사법적으로는 뭐다? 유효다 무효다? 사법적으로는 유효 무효. 사법이 뭐죠? 개인과 개인이죠. 사법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무조건 등기는 유효가 돼서 이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기 절차를 똑바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죠. 그래서요 이 을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뭐 한다고? 처벌 받는다.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아직요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기다. 그러면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느냐? 전원이 합의를 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갑이요 을한테 등기해주고 병한테 등기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면 어떻게 되죠? 합의를 했으면 병은요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 여러분 아까 한 번 했었는데 지금부터 봐요. 여러분요 여기요 이 병은 갑에게 실체법적으로 여러분 실체법적으로 등기 권리자도 아니다. 절차법적으로 등기 권리자도 아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봐요. 실체법과 절차법은 뭐죠? 실체법적으로 뭐죠? 우리는요 권리와 의무는 매매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계약을 했느냐.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가 아니죠. 아니 계약을 체결했냐 이 말이죠. 계약을 했느냐.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했잖아요. 말이 조금 어렵죠. 어려워도 있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차법적이죠? 절차법적은 뭐를 쳐다보라고 그랬죠? 등기 후. 알죠? 등기부로 한번 볼까요? 등기부가 지금 1번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죠. 등기부로 봐.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직접 갑에게. 그러니까요, 이때 2번 병은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등기 절차법적으로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은요 등기 의무자죠. 절차법은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을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병을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하고 병하고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 의무자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죠. 그러니까 절차법적으로는, 그래서 갑이 등기 의무자,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갑이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거절. 왜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내가 을한테 1억에 팔았는데요, 이놈이 1억 1,0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서 병한테 1억 1천에 등기해달라고 그래. 1억 1천에. 어제 내가 1억에 팔았는데 오늘 1억 1천에 등기해달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등기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해줘? 해주면 거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도 안 해줘. 알겠죠? 안 해준다고. 누가 해주겠어요? 못 해준다고 버티죠. 야, 싫은데? 나 그냥 미안해. 나 너한테 등기할게. 그럼 이 사람 뭐요? 등기 비용 들죠. 취득세 내죠. 1,000만 원 또 양도세 내죠.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얘가 또 여기가 또 다운계약서 쓸 수 있죠. 1억으로. 그럼 내가 또 어떻게 한다? 또 신고하고. 알겠죠? 왜? 열받으니까요. 알겠죠? 신고, 그러면 얘는 또 다운계약서 써서 또 걸리죠. 중개업자 또 처벌받죠. 난리 야단 부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요, 이 갑이 거절할 수 있죠. 자기가 손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럼 병은요, 병은 을을 뭐래서?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위한다. 그래서 여기요, 이 대위권은 여러분요, 1월달에 2월달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위를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대위 원인, 대위자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것을 이때 이 대위권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병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리를요?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알죠? 병의 이름으로 을의 권리를 갑에게 청구해. 병이 뭐라냐? 야, 갑 너 을한테 등기줘. 을한테. 그러니까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일단 오는 거예요. 을 앞으로.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한다? 병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야. 누구의 권리를? 을의 권리를. 을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자기한테 등기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을이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말한다.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 그럼 을한테 등기가 와.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 의했으면 을 앞으로 등기가 오는데 여기 대위자가 누구다? 대위자를 써. 여기다 병이 대위했다 이 말이죠. 대위 원인을 써. 대위 원인. 대위 원인은 뭐냐? 대위 원인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알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 그런데 아무튼 등기가 누가 앞으로 한다? 을 앞으로 등기가 와. 누구 이름으로 청구한다? 채권자의 이름. 병의 이름으로 청구는 해. 그런데 누구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병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때 이제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등기부에다가 쓸 때는 직접 을이 등기를 청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한 것이 아니니까 병이 한 것이니까 병이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갑에서 을로 등기가 와. 을 앞으로 을 밑에다가 대위자 누가 대신 청구했냐 이 말이죠. 그것을 병 이렇게 써. 병이 했다. 그 다음에 대위 원인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것을 대신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해서 대위 원인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을의 권리를 병이 대신 행사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누구 앞으로 등기가 와야 돼? 을 앞으로 와. 그러면 다시 이제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소송은 주택관리사라든가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나 법무사나 뭐 법원행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변리사나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공부를 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이란 말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고 을이 병한테 등기를 와야 되는데 지금 병이 갑한테 갔다니 갑이 안 해준다잖아요. 나 너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을한테 야 갑이 너 모른대 나 모른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걔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왜 파긴 팔았는데 귀찮게 자기가 왜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를? 을의 권리를.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한테 말한다? 빨리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지.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을한테 다시 나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된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지 채권자 병 앞으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소송할 때는 누가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가? 채권자 이름을 쓴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대위자 쓴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했느냐? 지금 여기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등기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위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예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쓰는 게 여러분 가끔 시험에서 여러분 등기법에서 시험이 나온다. 우리 민법에서는 안 나와. 이런 부동산 등기법에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할 때는 대위권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 OX, X.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채권자의, 뭐죠? 채무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채권자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했는지 원인을 기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것을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중간생 같은 경우,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요.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등기를 직접 가반트 해달라고 못하죠. 그래서 을을 뭐를 해서? 대위에서 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알겠죠? 대위에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채권 양도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채권 양도를 해야 되는데 채권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은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요 채권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은 뭐고 사법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되고, 실체법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하고 절차법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아주 복잡하죠. 의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 3월달 정도 돼가지고 들어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수리바퀴 돌아가듯이 하나에 연결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명을 했을 때 아, 그게 그렇구나. 이 정도 기억은 안 나도 그 말이 저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듣고 나니까 휘발성이 있어서 다 나라고 없잖아요. 그건 괜찮아. 한 번 더 들으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별것 아니니까요.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에다가 채권자 대위 소송까지 소송을 할 때 등기부상으로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강의하고 그럴 때 되도록이면 등기법에 대해요. 등기법하고 연결을 그냥 우리 민법에 나오는 것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이 민법하고 등기법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야. 통로란 말이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학생들이 등기법 내용을 따르는 줄 알고 민법 내용을 따르는 줄 알고 어떤 학생들은 민법의 물권법을 공부했는데 등기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여러분요 등기 절차에서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하고 공동 신청 이런 것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여기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요 이게 채권자 대위 소송이다. 알죠? 대위 소송은 어떻게 하는가? 중간생략 등기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하나가 안 끝났는데 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